우리 아이가 늦은 거 아닐까요? 학교는 뭐 잘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태교도 잘했고 책 읽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네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다가 안 가다가 안 가다가 사실 계속 네네. 가정보육을 하는 케이스도 많고 좀 언어가 느리고 한데 내가 말도 못하는데 막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말이 좀 느리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괜찮은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을 언어를 늘리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오산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자체는 보육 뭐 이런 게 네. 일단 강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보거나 같이 놀거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내시는 건데 그래서 일단 생각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물론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 1살짜리 만 1세반 가보신 적 아이들 보내보셨죠? 어린이집 가보면 필수 숙명입니다. 그럼요. 저도 사실 아이들을 굉장히 일찍부터 보냈던 네네. 엄마기도 해서요. 가보면 애들이 지금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같이 노는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아니죠. 전혀 그냥- 상호작용은 전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는 있어요, 애들이. 오밀조밀. 귀엽죠, 굉장히. 그런데 얘네들이 절대로 같이 뭔가를 노는 건 아니에요. 엄마들은 만 1세부터 아이들 보내면 뭐 이렇게 옆에서 같이 놀겠지라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모여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금 같이 논다 싶을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세나 5세? 36개월 이상.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발달상으로 그래요. 발달상으로 역할놀이가 가능해지고 이런 아이들. 물론 뭐 말이 느린 아이와 말이 빠른 아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협동놀이는 더 커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 어린이집에 가서 뭔가 모방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게 유심히 이렇게 뭐 보면서 약간씩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언어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처음에 우리가 말 모방하기 전에 하는 건 행동 모방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는 것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애는 이렇게 하니까 빨리 뭔가를 주네 나도 그럼 뭐 이런 거에 대한 행동 모방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뭔가 언어 자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일단 안전하게 잘 다니는 거 일단 위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어린이집이 굉장히 소음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기가 좀 낯선 사람들 보면 막 울고 막 이렇게 적응 기간을 길게 가져야 되는 애들의 경우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36개월 이상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라는 얘기인가 보내지 말라는 얘기인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개월 이상인 상황에서 이제 그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선택은 집에 데리고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독박육아 네, 상황이 네, 네, 많거나 아니면 네. 시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36개월 이상인데 치료는 가끔씩 받으러 다닌다. 그랬을 때 어린이집은 안 보내고 그럼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 요 갈래에 서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말이라든지 행동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말은 좀 느리지만 어떤 시도는 할 수 있다. 같이 놀고 싶어 한다. 이러면 좋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36개월 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사실은 가서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언어치료실에서는 집중적인 어떤 심화된 어떤 형태의 치료를 받는 거고 약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상황에서는 또래들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도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아이를 잘 보고 관찰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너무 이제 언어가 늦다. 혹은 아니면 발달이 너무 늦다. 혹은 뭐 이렇게 언어 지연이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혹은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뭐 자폐 성향이 좀 보인다. 등등등의 어떤 상황 안에서 아이를 유심히 보시고 아이가 어린이집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좀 그런 경우에는 또 통합 어린이집이라 그래가지고 특수 교사나 이렇게 좀 보조 교사들이 좀 더 투입이 되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런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그냥 아이들 섬처럼 휙 던져놓고 너 거기서 살아남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그 막연한 느림에 대한 감은 다른 아이와의 비교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얘가 늦다, 빠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다른 아이를 완벽하게 딱 놓고 비교하지는 말라. 왜? 옆집 애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평균을 따져요. 그 영유아 건강 검진을 네네.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든 거를 다 퍼센타일로 네. 이렇게 하잖아요. 언어도 다 퍼센타일이거든요. 그래서 50% 정도의 퍼센타일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요 안에만 들어있으면 되거든요. 절대로 옆집 아이나 같은 집단에 있는 어린이집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시라. 객관적 조건이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판단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개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30개월까지 기다리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갖고 있는 이해 언어 수준. 이해 언어. 예, 그러니까 그 저희 언어 치료사들은 수용 언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카메라 저기, 엄마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그리고 뭐 시계 하면 저기 막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엔간하게 우리가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말만 안 터진. 왜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들이 아유 네 아범도 5세 때 말 다 터졌어. 뭐 기다려도 시어머니인 돼. 줄. 네, 기다려도 돼. 아유 너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언어가 충분한데 말만 안 되는 애들. 두 번째는 눈 맞춤과 상호작용이 괜찮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은 잘 못하는데 엄마를 막 적극적으로 막 나하고 같이 놀자고 잡아 끌고 눈 맞추면서 말은 잘 못하는데 막 하고 엄마한테 막 물도 주고 뭐 주스도 주고 막 먹어보라고 하고 막 곰한테 막 우유 먹여주고 막 이러면서 노는 거. 그런 상호작용적인 놀이가 가능한가를 보면 놀이 수준이 정말 언어 수준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말은 좀 늦더라도 놀이가 그냥 또래들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를 넘기 전에 엄청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많이 고민해요.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근데 제발 그 고민을 너무 길게 하시진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냥 아까워요. 맞아요. 제가 아까 진짜. 6개월 동안 고민하면 그 6개월이 가는 거예요. 아이가 빨리 뭐 따라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럼 차라리 어떤 식으로든 빨리 뭔가 방향을 잡으셔서 뭐 좀 늦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하고 놀아줘 보자로 가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 전문가한테 한번 가보자로 잡든 빨리 뭔가를 길을 찾아야 엄마의 불안감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엄마의 불안감을 아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정말 상호작용을 잘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막 눈물바람이고 뭐 예를 들어 맨날 걱정만 하고 있고 막 이러면 걱정하다 에너지 쏟아가지고 체력 떨어져서 짜증내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애들이.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럼 열심히 놀아주든지 아예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정말 어렵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나는 힘들죠. 뭔가 다크서클이 무릎으로 내려오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맞아요. 같이 소꿉놀이 해줬고 열심히 언어 발달을 위해서 잘 놀아준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혹시 뭐 좀 추천해줄 만한 놀이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뭘 제일 좋아하냐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놀이는요. 자,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 그리로 와봐. 자, 거야. 책상. 일로 여기. 자, 책상 앉아. 자, 똑바로 앉아. 이러면서 바르게 앉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비추. 하지 마시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아이가 되게 어리다. 만약 이제 뭐 영유아 정도 되는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을 맞아요, 거라 맞아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기 때 노래 많이 불러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많이 불러주지 않나요? 반짝 반짝 작은 그 어떤 노래인가요? 몸이 저 노래를 다시 노래는 즐겁죠. 너무너무 즐겁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뭐 노는 것 같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즐겁게 부르고 율동도 따라할 수 있는 맞아요. 이 따라하는 능력은
12개월이 안 돼도 이미 그 거울 신경이 발달을 하는 게 7에서 12개월이거든요. 거울 보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애도 이렇게 웃는 시기. 그게 되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요.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짝 반짝 작은 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그렇죠. 이렇게 네.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조용한 순간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막 오히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말이 많다고 해서 애가 말을 잘하냐?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가 말하는 걸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면 애가 말이 늘 것 같잖아요. 엄마 언어 자극 많이 주세요 하면 엄마가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한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노래 부르면 갑자기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애는 이렇게 해요. 지가 노래를 불러요. 그 정도까지를 잘 못하겠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하더라도.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엄마한테 하라고. 이제 빨리 그거 하라고. 하지 나 말고 모르겠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돼요. 자, 이 노래를 그냥 우리 노래라고 합시다. 노래로 불러주는 노래인데, 근데 제가 중간에 멈췄죠. 네. 마무리는 누가 했어요? 아이가 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언어치료 기법에 있어요. 청각적 종결. 그러니까 듣고 마무리는 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치료 기법에도 있고요. 저희 아이가 말이 되게 느렸다가 기적적으로라고 표현을 제가 감히 했는데 확 좋아질 수 있었던 건 얘 때문이었어요. 이 심부름. 근데 이 심부름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부름 어떻게 시키냐면 명사를 2개를 시켜요. 예를 들어 컵이랑 숟가락 갖고 와. 그럼 애가 컵과 숟가락 2개를 기억해서 2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특히 얘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숟가락은 저기 있고요. 컵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숟가락이랑 컵 갖고 와. 그러면 숟가락을 듣고 숟가락을 가거든요. 반대로 컵만 듣고 컵으로 가는 애도 있어요. 왜냐면 뒤쪽부터 먼저 들어요, 애가. 갖고 엄마 뭐라고? 하나는 뭐였지?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컵이라고! 땡! 풀 문장을 들려주셔야 돼요. 전체 문장을. 엄마가 숟가락이랑 컵 가져와. 다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너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막 잠깐 억 누르시고, 억 누르시고, 억 누르십시오. 꾹 누르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가져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3개. 그러면 예를 들어 숟가락이랑 컵이랑 포크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3개. 문장을 그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는 아이들은 문장을 또 길게 말할 수 있어요. 문장을 더 길게 기억해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쯤 되면 이제 다음 단계 뭘까요? 동사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가져오고 포도는 아빠 줘. 어렵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져오고 와. 그럼 얘가 도대체 몇 개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점점 그렇게 늘려가시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명사부터 시작해서 동사까지 확장하면서 가는데 그만큼 기억을 해내면 그만큼보다는 조금 짧지만 그만큼 또 말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길게 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 이거 거의 2년 넘게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밥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노는 상황에서 야 엄마가 지금 저기 식탁 차릴 건데 이렇게 생활 안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생활 안에서. 그래서 칫솔이랑 수건 갖고 와. 엄마 우리 저기 양치질 해야 되잖아. 칫솔이랑 수건 갖고 와. 이렇게 그냥 하면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지 않겠어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치료실에서 이거를 모든 아이들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장난감 정리할 때 보통 싹둑썰기 이런 거 확 다 쏟아가지고 다 썰고 놀았죠. 포도 붙여서 넣어. 그러면 동사가 2개가 되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사과, 포도, 딸기 넣어. 그럼 3개 기억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때 많이 해요. 그 놀이를.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정리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놀이처럼 해서 얘를 이제 넣어가지고 뭔가 하는 과정들을 하시면 조금 재미있는 놀이가 돼요. 이게 인지나 언어 쪽 개념에서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교집합 생각나시죠? 네네. 교집합이 뭐냐면 하나는 언어고요, 하나는 인지예요. 그 사이에 껴있는 교집합이 작업 기억이에요. 기억력과 관련돼 있는 거고, 근데 작업이니까 워킹이잖아요. 움직이는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심부름 놀이나 이런 것들이 요거를 강화시켜요. 근데 교집합이 2개 사이에 껴있죠. 양쪽에 영향을 미쳐요. 학습력도 좋아지고 언어력도 좋아져요. 기억력 좋은 애들 어때요? 결국 공부를 잘하죠. 학습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활동들을 놀면서 이제 하시는 것들. 큰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좀 더 큰 아이다. 우리 애가 좀 더 큰데 나는 이런 놀이는 애가 좀 유치해서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 외우는 거 하시면 돼요. 아, 요즘에 진짜 안 해오는데. 지금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몇 살 정도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요 정도 하려면 숫자에 좀 관심 있는 아이들 정도 7세 이상? 7세? 6세 이상도 가능해요. 저희는 치료하는 애들 해보면 6세 이상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걸 재미있는 수단으로. 왜냐하면 기억하기도 힘든데 막 되게 어려운 네. 엄마들은 일타 쌍피를 놀리려고 해요, 항상. 이런 말 써도 되죠? 그렇죠. 일타 바빠 쌍피. 죽겠는데. 요것도 하면서 어휘도 하려고 그래. 이런 건데 이 기억 훈련, 이 심부름 놀이 할 때는 다 아는 기존에 단어여야 돼요. 알고 있는. 네, 그 익숙한 단어만. 왜냐하면 이 기억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24개월이 넘어가면 형용사 동사 가르치실 때는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뛰어요, 뛰다와 걷다를 가르치고 싶다. 내가 오늘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실제로 애를 잡고 같이 뛰어요. 그리고 자 이제 걸어볼까? 같이 걸어보자. 저기 여기까지 우리 같이 걷자. 이 걷다란 말을 되게 많이 쓰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해보면서 그 개념 알려주시는 형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 요즘에 애기 손이 작잖아요. 아, 네 손은 작고 엄마 손 왕손, 좋아요. 큰 손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이렇게 손바닥이나 발바닥 막 부딪히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엄청 탐구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엄마 안경은 동그래요. 이런 거 되겠는데요? 그러겠네요. 동그라미 이런 거 할 때 엄마 안경은 동그라네. 그리고 애한테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세모 안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노는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자극을 내가 줄 거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놀이든 좋아요. 제가 이거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어떤 놀이든 좋고요. 대신에 언어 자극 주실 때 자연스러운 노출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결국 엄마랑 아빠랑 앉았어. 뭐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탔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줄 아는 말에서 내가 들려줄 때는 그냥 조금 더 길게. 왜냐하면 지금 언어보다 좀 더 높은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를 들려주는 거니까. 그것만 하시면서 놀아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애 수준에 맞춰서 놀아준다는 게 애 언어 수준과 딱 맞춰서 그렇게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만 좀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